안녕하세요. 쾌활 정용원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다석TV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차가 황제에게 간 길, 공차 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 대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관마대도라고 부릅니다. 관청에서 나온 말이 갔던 길, 관마대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관마대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실제 2005년과 2007년 100마리 말에 5톤의 차를 싣고 북경까지 이 관마대도라고 하는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길을 2번을 갔는데, 가다가 이 길이 이 길로 갈 수 있을까? 갔을까? 아니야, 이 길이 아닐 거야. 그럼 뭐지? 그러다가 이 관마대도의 요 부분이 바로 짱요라는 동네입니다. 짱요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이태백, 200의 고향인데, 200의 고향에서 딱 글을 하나 보다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공차대도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차 차는 사실은 인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차 없이 삶을 영위한다면 좀 많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이 차 하나가 세상을 많이 바꾸거든요. 자, 이무 6대 차산을 제가 한번 여기 쫙 그려봤습니다. 이무 6대 차산은 이무정산. 과거에는 이무정산의 이무는 남쪽 끝에 있습니다. 쉬우리자에 무력 무자. 그래서 그 무력을 아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산 꼭대기 마을에서 산 밑에서 올라오는 프랑스군과 영국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이무 의방은 북단에 있는 그 마을이고요. 의방에만 과거에 한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나머지 차산 유락은 진호족, 혁등, 죄송합니다. 혁등이 아니고 망지, 혁등, 그리고 만잔, 그리고 이무의 원래 이름은 중간에 만사입니다. 만사. 그런데 1838년에 차순례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황제태 만들 그것도 진사, 북경까지 가가지고 시험을 와서 거기 20명 안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운남 최남단, 중국 남서단 최끝에 와가지고 황제에게 올린 보이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보이차를 받은 황제는 바로 화답해줍니다. 서공천조. 현액을 하나 딱 내려주니까 여기가 바로 청나라의 국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국경이 그냥 확정해져 버렸죠. 원래는 의방까지 한족이 살았기 때문에 의방까지가 청나라의 어떻게 보면 관할구역이었을 건데, 다 의방으로 모이던 차들은 거꾸로 이무로 다 모여서, 남쪽으로 다시 다 내려가서 이무에 모여서 이무에 말에 실려 만사, 만잔, 의방을 거쳐서 푸얼에 와서 세금을 내고, 세금 도장, 보이 도장을 꽝 받아서 두 갈래 길로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차마고독길로 해서 라싸로 가는 차마고독길에 오르고, 자, 이쪽 동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관마대도라고 불렸던 황제한테 가는 길.
그 길로 올라간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위를 거친 이제 차는 에르웨 산맥을 넘어가지고 에르웨 산맥 말씀드렸죠. 되게 중요한 산맥입니다. 에르웨 산맥 서단에는 차밭이 거의 없지만 에르웨 산맥 동단에는 거의 없지만 서단에 거의 대부분의 차밭이 다 있고 고차수 군락도 다 여기 있다. 에르웨 산맥. 에르웨 산맥을 간신히 넘으면 에르웨 산맥 요 밑에 그 차순례의 원래 고향이 요쯤에 있고요. 그리고 곤명은 명대 이후에 운남의 성도가 됐는데요. 성도에 도착해서 포장 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올립니다. 어디로 쫙 해가지고 사천성 성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주장하는 관마대도 길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공차는 일로 갔다라고 비석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보위에도 가도 새겨져 있고, 이무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실제 2005년도에 갔던 길을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 사천성 성도. 그리고 사천성 성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검문각을 지납니다. 검문각을 지나는데 검문각은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출사표를 2번 던지는데 선 출사표를 던진 곳이 바로 이 검문각입니다. 후 출사표 오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장원은 들판에 갑자기 팍 솟아오르고 위에는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솟아오른 각도가 너무 이 경사가 너무 세가지고 거의 한 500m 경사, 200에서 500m 경사가 갑자기 확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는 평지고 그러다 보니 군대가 그냥 여기만 있으면 성을 안 쌓아도 그냥 성이 되는 지역이죠. 이 오장원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낙양, 장안 지금의 서안입니다. 서안, 낙양 으로 해서 이쪽 한곡관이 여기 이 정도 있었고요. 한곡관 해서 위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총나라가 위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힘이 약한 총나라로서는 제갈량이 18번이나 이제 그 출사를 하고 공격을 위나라를 하는데 적극적인 공격은 사실 적극적인 방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 하여튼간 검문각을 지나는데 검문각에서 선출사표를 썼는데 그 글을 읽은 분들은 읽은 남자라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남자로 태어나서 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죽어서까지도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 충성과 의리에 대한 그런 결의죠. 결의를 하고 그리고 전장으로 떠나는 대장부의 어떤 그런 기계, 그런 걸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 검문각이 있고요. 그래서 검문각은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200이 검문각을 지나면서 이거 일부당관 만부맞게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가 그 입구를 탁 지키고 서면 만인이 와도 통과를 할 수 없다. 진짜 실제로 가보면 양쪽 돌이 그냥 협곡이 어마어마한 협곡이 있고 그 밑에 딱 성문 하나 있습니다. 성문 하나인데 요거를 못 지나가요. 그 산세 자체가 못 지나갑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 이 검문각은 나중에 삼국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가보시기를 희망하고, 사천성 성도만 가시지 마시고 성도에 가면 유비 관련된 그런 사당이나 그리고 또 저 참하고도 올라가는 그쪽에는 팬더도 있고 그렇지만 검문각을 반드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이 검문각에서 산맥이 쫙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산맥이 거의 2000m에서 1500m 어간입니다. 그리고 운남 곤명에서 사천성으로 넘어갈 때 운남 쪽은 장강을 이루는 산맥이 2500m 산맥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티벳, 동티벳 쪽은 4000m급 산들이 이렇게 뒤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천성 자체가 이 산에 대분지로 있고 이 밑에 제일 높은 데가 평지의 제일 높은 데가 한 500m, 550m 정도 되고 제일 낮은데 요 중경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220m밖에 안 됩니다. 중경부터 상해까지가 표고차가 220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살이 빠르겠습니까? 물이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배가 여기서부터 쫙 다니기 좋고 또 다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다니기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장강이 중경, 이빙을 지나서 자 해가지고 곤명 바로 북단으로 해가지고 호도엽을 지나서 쫙 티벳으로 가는 금사강 원래 이름은 중경에서 쫙 해가지고 장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장강을 좀 얕잡아 보는 의미에서 양자강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장강이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장강. 그리고 장안, 낙양. 이야, 이쪽 위쪽은 또 티벳에서 발원한 황하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황하가 쫙 그러죠. 딱 나가는데 황하. 지금 뭐 난립니다. 중국이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 사천성을 지날 때도 의문이 하나 그거였습니다. 아니 습도가 98%. 야, 이걸 어떻게 지났지? 보이차를 싸고 있는 죽순 껍데기가 말랑말랑. 그냥 종이짝처럼 말랑말랑. 팡팡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때 고차수 보이차도 가져갔지만 2007년도에 제가 그 숙차도 가져갔었는데 직접 만들어 본 숙차를 가져갔었는데 이 습이 많은 데 오니까 그 맛있던 그러니까 곤명에서 만들었는데요 맛있던 숙차가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습을 많이 오니까 암모니아 향이 되게 많이 나는구나. 습 피해야 될 거네.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습 4천 4개의 하천이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 4개의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엄청난 습이 올라오는 곳이니까 야 이거는 힘들겠구나. 차가 여길 지나가면 아마 100개가 지나가면 절반을 버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검문각을 지나면서 검문각에서 요 위에 있는 도시가 꽝유엔이거든요. 꽝유엔까지가 요 협곡이 야 이게 어마어마한 협곡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협곡인데 거의 한 150km 이상의 협곡인데 과거 진나라가 이쪽에 있던 꽝유엔 위쪽에 있는 진나라가 총나라를 딱 먹고 싶은데 아니 이게 협곡이 너무 심하고 길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쳐들어갈 방법이 없나? 계략가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무슨 소문을 퍼뜨리냐면 뭐 대충 뭐 비슷한 소문 3가지를 퍼뜨렸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총나라에게 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줄 방법이 없네. 길이 없어서. 야 그런 이제 이야기. 그리고 금을 낳는 소가 있는데 줄 방법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총나라의 왕이 뭐 금? 야 이거 길 뚫어 해가지고
여기에 길을 뚫는데 다 협곡이고 막 그러다 보니 잔도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고인목을 대고 그 위에 길을 만드는 잔도 형식의 길들을 쫙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초한지를 보면은 그 유방이 도망갈 때 장량이 뒤에 막 잔도에다 불 붙여버리고 잔도를 다 태워버리니까 그 못 쫓아오는 거죠. 죽이고 싶으나 잔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에 타가지고 잔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못 잡았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런 초한지의 이야기와 삼국지 이야기가 번복이 돼서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꼭 한번 가보십시오. 검문각 중요합니다. 검문각 별 2개. 꽝위에는 즉천무, 야, 이게 참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때 이미 궁궐에 입궐해가지고 뭐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고종 그의 부인이 됐죠. 부인이 되고 남편 죽고 그리고 자식까지 죽이고 그리고 본인이 참 황제를 선언합니다. 황제를 선언하는데 후대 사람들은, 후대 역사가는 아주 악녀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여자. 우리나라 어렸을 때 여인천하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참 무섭기도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삶이 막 그랬는데 거의 그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뭐 그런 무서운 여자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 왕씨, 황제도 완전히 죽여버리고, 뭐 하여간 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관리들도 많이 죽였는데 추후에 불사를 하고 불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꽝위에도 천불동이 있고 그런데 다 즉천무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좀 예볐어요. 야윈 얼굴 형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자꾸만 나오니까 당시에 장안이 수도였는데 낙양으로 탁 옮겨버리죠. 그걸 안 보기 위해서. 뭐 여기도 궁궐을 가도 여기도 내가 사람 죽인 자리, 저기도 내가 사람 죽인 자리, 여기도 죽인 자리. 뭐 안 죽인 데가 없다 보니까 무서워서 낙양으로 가고, 그리고 불상들을 전국에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웃기게도 이 즉천무가 그 왕을 했던 15년 690년에서 705년까지 15년간 주나라라는 당나라의 역사에 갑자기 주나라가 나오는데, 당나라를 끌어버리고 자기가 주나라 황제로 등극한 겁니다. 중국 역사 200명의 황제 중에 유일하게 여자 황제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당나라에서 이후에 제사를 지내주고 다 했어. 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무씨 집안의 동생에게 황제의 지위를 넘겨주지 않고 당나라의 황손, 자기의 아들이죠. 또 다른 아들에게 황제의 지위를 넘겨주면서 내가 죽였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런 거를 기원하고 축원하는 뭐 절도 만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후에 당나라 황실에서는 제사를 끝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역사에 주나라는 15년간 들어가지만, 이 주나라 때 아까 관리들을 많이 죽였다 그랬는데, 관리를 죽인 게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똑바로 기반이 바로 세워졌고, 그 후대에 당현종 때 뭐 그냥 거의 뭐 당나라가 최고의 뭐 끝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게 바로 이 즉천무입니다. 그래서 꽝위에 가시면 여기가 즉천무후 또는 그 무즉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즉천무의 고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꽝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중이 있습니다. 한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초한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장량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최고의 저 신화, 그리고 최고의 신화를 얘기할 때 장량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신은 저 한신도 한신과 장량 둘만 얻으면은 진짜 누구나 황제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오는 한중. 그래서 한중과 사실은 요 위에 보계가 있습니다. 보계시, 그리고 장안, 요 일대가 낙양까지 한족의 고향입니다. 한족의 고향입니다. 지금은 중국 전체가 야, 너 무슨 민족이야? 한족. 또 무슨 민족이야? 한족. 아마 거의 98%가 한족일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한족의 고향은 여기입니다. 여기. 나머지 사천성도, 이 성도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제가 매양이라는 동네에 가면 매양이라는 동네에 가면 산싱뚜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여기의 문화는 완전히 틀린 문화예요. 뭐 황금으로 만든 마스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 얼굴에 쓰는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마스크에 눈이 확 튀어나온, 꼭 마야 사람들의 그런 마야 유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유적들이 나오는 곳이 매양인데, 완전히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흡수 통합되면서 그런 것들이 누구의 이게 역사인지, 그리고 왜 여기 산싱뚜이가 여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성도에 가시면 산싱뚜이도 한번 가셔가지고 동양의 황금 마스크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숙천무 한중을 지나서 이제 장안으로 갑니다. 장안으로 가면 장안이야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죠. 뭐 최고의 이야기는 뭐 장안에 가시면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또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던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이야기가 최고겠죠. 뭐 시황제 그러면 뭐 진시황릉의 병마총, 뭐 흙으로 만든 병마총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병마총 보셔야 되고, 또 아방궁 터는 원래는 터만 뭐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방궁 뭐 크게 지금 뭐 만들어 놓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산도 한번 올라오셔야 되고, 악산 중에 최고의 악산 화산. 그리고 장안에 가시면은 장안 서안이죠. 서안에 가시면 비림이 있는데 중국 각지에 있는 비석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대 한림학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성균관에 있는 유생입니다.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글 잘 쓰고 그림에 뛰어나고 막 그런 문인들이 써놓은 글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에 가시면 비림을 반드시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비림 앞에 탁본 떴던 뭐 그런 것들 책으로도 팔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좋으시고요. 한자를 이렇게 그 붓글씨를 쓰신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참고가 무지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 당나라 시대에는 화첨지, 이건 당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딱 이렇게 뭐 진짜 뭐 애절한 사랑이잖아요. 저 아들의 부인이었는데, 저 9번째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을 아들이 죽으라고 외지의 변방에 싸움터만 내보냈는데 계속 살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환장하네. 뭐 그런데 어찌다가 이게 양귀비하고 양귀비하고의 사랑을 뭐 비익조와 그리고 또 열리지에 비교를 해가지고 둘이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애절한 사랑으로도 얘기했고, 그리고 장한가, 한이 아주 긴 한이 맺힌 장한가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화첨지는 그 양귀비가 목욕한 곳이니까 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화첨지는 또 국공내전 때 장량이 아니라 장항량이 또 권총을 쏴가지고 권총 총알이 박힌 자리가 있습니다. 화천지에 가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야! 장개석!
야, 넌 내 아버지 친구인데 내 아버지가 일본 놈한테 폭살을 당했고 기차 타고 가다 폭살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당시의 비행기는 장항량 집안에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너한테 주고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줬는데 왜 일본 놈들하고 안 싸워? 왜 공산당하고만 싸우려고 그냐? 내분을 일으키지 말고 외세의 적을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강변을 하면서 네가 여기서 국공합작을 해서 같이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 부실 거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 내가 이 총으로 널 죽여야 되겠다. 장개석이 거기서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꼬리를 딱 내리고 그리고 국공합작을 하는데 그 국공합작 덕분에 거의 지리멸렬했던 모택동의 그 군대가 확 일어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근데 거기에 장개석이가 또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네 군대 보내기 싫으니까 조선의용군을 도와주는데 조선의용대를 도와주는데 김구를 도와준 거죠. 도와주는데 김구에게 왜 도움을 줬느냐? 당시에 중국인이 2억이었나 봅니다. 2억 중국인이 못한 거를 조선인들이 하는 겁니다. 상해를 뭐 파조지에 르조지에 뭐 그래가지고 일본이 조개지로 이만큼 우리 땅이야. 니네 우리하고 싸워졌잖아. 이만큼은 우리 일본 땅이야. 이만큼은 프랑스 땅이야. 야, 이만큼은 영국 땅이야. 뭐 그러면서 조개지로 짝짝짝짝 나눠가졌는데 그 중에 제일 후진 동네 저 외곽에 있는 일본이 그 홍커우입니다. 홍커우. 우리는 홍커우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날려가지고 거기서 빵 터지는 바람에 여러 명의 장군들이 죽습니다. 공군, 육군, 해군, 장성들이 그 위에 다 서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 영화 보시면은 왜 다리 절면서 한쪽 다리 절면서 메가더에테 가가지고 항복문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피폭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장개석이가 야 니네는 내가 다 지원해줄게. 야 돈 많이 내가 줄 테니까 니네 군대 만들어 군대. 그래놓고 국공합작 보내기 싫으니까 조선의용대 니네 좀 가면 안 되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또 웃긴 거는 뭐 중국의 지금 국가는 운남성 곤명 근처에 살았던 섭이라는 사람이 지은 가사가 그 중국의 뭐 국가지만 인민해방군가라고 하는 그 군가는 웃기게도 우리나라 사람 정율성이 지은 작곡한 겁니다. 정율성은 원래는 전라남도 화순 사람인데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한 거. 근데 독립운동 하겠다고 여길 간 거예요. 임시정부에. 근데 보니까 너무 약해. 야 너는 가가지고 저 독일 사람 붙여줄 테니까 작곡이나 해. 작곡을 딱 하는데 중국의 민요의 톤에 거기에 야 깨어있는 젊은이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일본 놈들 때려 부시자. 뭐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어디서부터 상해서부터 걸어가가지고 어디 장안 쪽으로 해가지고 장안 서안 뒤에 연안이라고 하는 예난까지 부르면서 간 거예요. 가면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들은 젊은이들이 안 갈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나 하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일본군하고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군대가 이게 장정을 해가지고 정말 지리멸렬했던 그 공산당 군대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한자를 쓸 수 있었어요. 한자를 쓸 수 있다 보니까 한자를 쓰고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정보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교관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 중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거든요. 예, 뭐 하여튼간 넘어가고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안 장안에서 막 벌어집니다. 연안까지. 그리고 이제 한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낙양으로 왔어요. 낙양. 낙양 그러면 십상시가 자꾸만 떠오르고 뭐 그런데 하여간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뭐냐면 나라를 이끄는 한 사람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낙양에 가시면은 먼저 봐야 되는 게 용문. 용문 석굴이 막 좋습니다. 용문 석굴까지 가는 길에 석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석굴들이 하여간 대단하죠. 용문 석굴. 중국 3대 석굴 중에 하나인데 윈강 석굴, 용문 석굴 뭐 엄청 유명한 석굴이고요. 용문. 그리고 여기에 낙양에 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관림입니다. 관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묘라고 그럽니다. 묘. 누구누구 묘. 왕이 죽으면 능입니다. 능. 무슨 능? 뭐 육능, 건능. 능. 그런데 성현이 죽으면 림이라고 씁니다. 수풀림자를 쓰는데 관우가 죽은 거예요. 관우복이 탁 또 베어져가지고 조조의 때 딱 받쳐집니다. 그 조조가 관우의 머리를 받는 순간 정중하게 몸을 만들어서 나무로 깎아서 몸을 만들어서 정중하게 묻어드려라 해서 나중에다 딱 묻습니다. 묻고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제는 아니잖아. 근데 림을 썼잖아. 황제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근데 각 이후의 황제들이 민심을 장악할 때 관우를 많이 활용한 거예요. 관우의 상을 갖다 놓으면 돈 많이 번다 해. 관우의 의리. 관우가 조조의 때 딱 잡혀 있으면서도 관죽시제. 뭐냐면 글자를 한자로 쓴 게 아니라 대나무를 쫙쫙 그리면서 이파리로 글씨를 쓴 거예요. 한자를. 뭐라고? 내가 비록 조조에 잡혀 있지만 유비를 향한 주군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의리를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 관죽 시제로 남기다 보니 사람들은 이후에 대나무 보면 절개의 상징이고 의리의 상징이고 그리고 뭐 대나무는 진짜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거로 여겨서 우리나라의 군대에 이 군대 마크를 보면 다 병은 네모입니다. 네모는 땅을 상징합니다. 땅 하나, 땅 둘, 땅 셋, 땅 넷, 땅을 상징하고 하사관은 고기에서 나온 새싹, 새싹을 상징하고 그리고 준이는 금, 땅에서 나온 것 중에 값어치가 있는 금을 상징하고 그리고 소위는 다이아몬드, 땅에서 나온 것 중에 또 더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상징하고 그리고 소령부터는 영광급은 다이아몬드, 조그만 다이아몬드 하나에 대나무 이파리가 9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위 때의 마음을 잊지 마라. 처음에 네가 장교가 됐던 마음을 잊지 말고 의리와 충성을 잊지 마라. 근데 대나무 이파리가 하나만 서 있고 나머지 다 누워 있기 때문에 소령이 되려면 9명 중에 구사일생 1명만 소령이 된다 라는 그런 우스개 얘기도 있습니다. 대령까지가 땅에서 나온, 그리고 장군부터는 별이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라고 그런 건데 하여간 관우의 의리와 충절을 한번 충의를 한번 꼭 가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고요. 낙양까지 이제 쫙 걸어와서 낙양에 여기에 위수가 흐릅니다. 위수가 강이 흐르는데 낙양이 위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거 황하하고 비슷하게 이제 쫙 해가지고 이 강이 여기가 이제 개봉이고 화이허고 화이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낙양은 여기 이제 경항문화, 항저우, 수저우, 그리고 양저우, 여기는 난징, 그리고 주장, 요건 있다가, 그리고 요 화이허, 개봉, 카이펑이라고 하는 개봉, 그리고 여기는 정주, 정저우, 이게 항저우의 비단의 집산 항저우. 잠이 많아, 잠. 뽕나무가 많은가 봐요, 주변에. 비단. 수저우의 쌀. 수저우로 쌀이 다 보여. 여기 가면은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호수도, 항저우 옆에 무슨 호수 있죠? 서호. 수저우 옆에도 호수 엄청 큰 거 있습니다. 이게 더 크죠. 항저우는 되게 조그매요. 엄청 조그맣고. 자, 뭐 하여튼간 이 주변에 막 백길들이 막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걸, 그리고 또 호남성 이쪽 동정호인데, 여기가 뚱칭호인데 여기는 또 4개의 강이 이렇게 쫙 막 들어와. 4개의 강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 다 이 강에다 배 실어가지고 여기 딱 오면은 난징, 양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경항문화 따라가지고 쭉 와. 낙양에 도착하면 낙양에 식량 창고가 아주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식량 창고가 엄청 큰 게 2개가 있었는데, 국가 식량 창고죠. 첫 번째가 회락창과 두 번째가 함가창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 식량 창고가 있었어요. 왜? 이 장강유역은 황토고원에 있다 보니까 쌀이 없어. 쌀을 심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 여기 뭐 있어봐야 감자나무 그런 것밖에 없어. 근데 쌀을 이게 회락창하고 함가창이 얼마나 컸냐면, 이 가로 길이가 1km가 넘었고 세로 길이가 700m, 600m 그런 식으로 컸는데,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쌀이 1만석입니다. 1만석의 쌀을 항상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 먹어, 야 너 요번에 과거급제 했어? 야 자 가져가, 할 수 있는 거. 쌀이 돈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엽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어. 쌀을 먹어야 되니까. 회락창하고 함가창은 낙양 주변에 있는 장안과 서안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안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장안은 원나라가 다 때려부셔가지고 없애버렸어. 장안. 그렇죠. 없애버렸어. 장안. 원나라가 없애버렸고. 명나라가 죄송합니다. 명나라가 장안을 다 때려부셨어. 왜? 장안 안에 원나라의 원색, 몽고색이 너무 짙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싹 다 그냥 때려가지고 없애버렸지. 장안을 없애버리고 서안에다가 동남쪽에다가 동남쪽 한 40km 밖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게 지금의 서안입니다. 지금의 서안은 1000년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명나라 때 만든 거예요. 명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는 서안에 잠시 있다가 여기 원나라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옮겼느냐? 난징으로 옮겼다가 수도를 난징에서 북경으로 옮기죠. 영락제 때. 난징 너무 더워. 중국 3대 하궁이 난징, 중경, 그리고 성도, 사천선 성도 3대 하궁이 장강 유역에 다 너무너무 습하고 덥다 보니까 뭘 안 돼. 계속 졸려.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북방 애들이 쳐들어온 거 대충 막아봐봐. 정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추운 데로 간 겁니다. 북경에 있어야 야 추워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북경이 갈 수밖에 없어. 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나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그거를 쇼미더머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정저우 카이펑 뭐 정저우에서 정주입니다. 정저우는 하남성 수도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타이위엔입니다. 타이위엔은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의 수도인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정저우에서 타이위엔으로 갔다가 타이위엔에서 스좌장 석가장인데 석가장은 지금의 하북성의 성도죠. 해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그러는데 원래 이 하북성은 조나라인데 하북성의 원래 수도는 한단입니다. 한단 지보 뭐 한단 그렇죠. 한단 지몽 잠시 저 밥이 국이 끓고 있는 동안 잠시 졸았는데 뭐 9명의 여자와도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국가 뭐 재상까지 올랐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런 꿈을 잠시 그 순간에 꾼 한단 지몽. 야, 삶이란 꿈과 같구나 라는 뭐 일장 춘몽 같은 그게 이제 한단 지몽이라는 고사로 남아 있고 한단이 조나라 도시다 보니까 막 딱 시골 촌뜨기가 갔는데 한단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되게 이상해 걸어. 자기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걷는 걸 뒤에서 계속 흉내를 내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한단에서 배운 걸음걸이야 그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야 이놈 나중에는 자기 원래 걸음걸이까지 까먹었다는 뭐 그런 고사죠. 한단지고 그런 한단. 이게 관마대도라고 지금도 중국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차대도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밑에 길인 거죠. 배를 타고 간 길. 자, 공차대도 일단 관마대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 알려드렸고 13강에서 공차대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